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순식간에 1월이 지나고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이 30도대로 뚝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위가 느껴졌지만 낮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로 보여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캐퍼뉴스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경찰 구타로 숨진 타이니 니콜스 사망사건으로 경찰 폭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LA 헌팅턴 파크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남성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경찰이 죄 없는 노숙자를 납치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경관들이 해고됐습니다. 경찰 구타로 쓰러졌던 타이니 니콜스는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하고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구조대원들이 해고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무료 백신 접종과 무료 코로나 검사는 사라집니다. 모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반 아르메니안 증오 전단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갖는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gerelief.org. 타이니 니콜스 사망사건으로 경찰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LA에서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총을 쏜 헌팅턴 파크 경관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시고 예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 남성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의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7일 헌팅턴 파크에서 경찰 총격으로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 남성이 사망했으며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30분경 2700블럭 슬라우슨 애비뉴에서 칼부림 사건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타고 있던 장애인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이 남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칼을 꺼내 경관들을 위협했으며 경관들에게 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충격기로 이 장애인 남성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 장애인 남성이 휠체어에서 내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 남성의 상반신을 향해 발포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두 다리가 절단돼 휠체어 생활을 하던 26살의 앤서니 로우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헌팅턴 파크 경찰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경찰의 살인 행위이며 정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서니의 어머니인 도로시 로우는 나는 진실을 원할 뿐이며 경찰에게 살해당한 내 아들에 대한 진실과 정의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에 따르면 로우는 지난해 텍사스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갈등을 빚다 두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로우가 두 다리를 잃은 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순간이 담겨 있으며 여러 발의 총성은 들리지만 실제 총격 장면은 차들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셰리프국은 당시 현장에서 발포한 헌팅턴 파크 경찰이 총기 사용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는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노숙자가 경찰에게 이유 없이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를 납치 폭행한 경관들이 체포 기소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력적인 경찰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노숙자를 숲속으로 끌고 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하이얼리아 경찰국 소속 전직 경찰 라파엘 오타노와 로렌초 오필라를 무장 납치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경관은 지난달 17일 오후 5시쯤 하이얼리아에 있는 한 빵집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빵집에서 노숙인 호세 오르테가 구티에레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구티에레스가 이렇다 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는데도 그를 경찰차에 태워 숲속으로 납치했습니다. 숲속에서 경관들은 구티에레스에게 술에 취해 빵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몰아붙이면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구티에레스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구티에레스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구티에레스는 위험한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그가 빵집을 비롯한 일부 상점에 귀찮은 존재였을지는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비 채워진 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당한 구티에레스는 실신했다 깨어나자 두 경관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두 경관의 범죄는 경찰차 위치정보 시스템 GPS 기록으로 들통이 났고 하이얼리아 경찰국에서 해고돼 체포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타이리 니콜스가 경찰 폭행으로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응급구조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니콜스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멤피스 소방국은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타이어 니콜스가 쓰러진 폭행 현장에 25분이나 늦게 출동했던 응급구조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니콜스를 보고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출동한 구조대원 3명이 해고됐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응급구조대원들이 신음을 내며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니콜스를 몇 차례 일으켜 세운 것이 전부였으며 이들은 니콜스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7분가량 서 있다가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멤피스 소방국은 구급대원 3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니콜스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구급차 운전자로 현장 도착 뒤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앞서 공개된 니콜스 구타 영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듀크대 의대 외상 전문가인 션 몽고메리 박사는 환자는 분명히 쇼크 상태였으며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며 환자의 호흡 여부를 확인하고 대량 출혈을 막는 등 표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구급차가 경찰의 구타가 멈춘 지 25분이 넘게 지나서야 도착했다며 멤피스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의료 대응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5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코로나 무료 백신 접종과 무료 코로나 검사, 무료 코로나 치료제 등이 중단되고 이제 모든 코로나 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가 마침내 5월 11일 종료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급작스러운 비상사태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MB는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즉각적인 비상사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할 것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연방보건부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는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연방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부 장관은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과 PCR 검사 등이 모두 무료였던 것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 1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무료 접종과 무료 검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백신 접종, 코로나 검사, 코로나 치료제 등 모든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개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카플란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베벌리 힐스 지역에서 반아르메니아 증오 전단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 발단입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버리 힐스 지역에서 아르메니안 주민들을 향한 인종 증오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들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전단지들은 지난 28일 나시아나가와 윌셔 블루보드 인근 가로 등에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전단지들 중 일부에는 아르메니아를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Wipe Armenia off the map 라는 적대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버리 힐스 셰피샤인 시장은 최근 유태인과 흑인 커뮤니티 증오 범죄를 많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굉장히 공포스러운 증오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단지들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과 아담 시프 위원에게 아제르바이잔 봉쇄 중단을 위해 힘을 써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발견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봉쇄로 인해 아르메니아인들의 근거지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음식과 식수 등 생활 필수품 공급이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르메니아인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옛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1980년대부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인 이 지역은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돼 왔습니다.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지난 주말 봉쇄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아르메니안 전단지 제보는 베버리 힐스 경찰국 310-285-2125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상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 성향 미국인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8일에서 24일에 거쳐 미국 성인 5,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26%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조사 때 7%, 작년 5월에 12%, 작년 9월에 20%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20%였습니다. 지난해 3월 조사 때는 미국민 42%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40%가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에 이어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유럽이 탱크를 지원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F-16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한인 1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당시 타고 온 비행기는 대부분 보잉 747이었을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온 우리 이민 1세들 적어도 하나씩은 보잉 747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 보잉 747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잉이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민 올 당시 탔던 항공기는 대체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47 항공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잉 747 항공기는 한인 등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추억이 있는 항공기입니다. 이 보잉 747 항공기가 50여 년 만에 생산을 중단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잉사는 베스트셀러 항공기 747 생산을 반세기 만에 중단하고 생산 라인을 폐쇄합니다. 보잉사는 화물 전문 항공사인 아틀라스 에어의 747-8 모델을 인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용 대형 여객기인 747은 1970년 취항한 이후 50여 년간 모두 1574대가 제작된 인기 모델이었습니다. 보잉이 여객기 사상 최초로 좌우 2개의 복도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동체의 폭을 넓히면서 2층 구조를 도입해 승객 정원수를 최대 500명 이상으로 늘린 것이 바로 보잉 747 항공기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전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747은 항공여행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보잉 747 취향으로 여객기 정원이 늘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 시장을 장악했던 747은 1990년대 중반 보잉이 777을 출시하면서 수요가 줄기 시작해 결국 반세기 만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예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